방문객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오른손으로 벽난로 선반을 붙잡았습니다. 홈즈는 금고를 열고 푸른 카벙크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석은 차갑고 찬란하며 다각적인 광채를 뿜어내며 별처럼 빛났습니다. 라이더는 초췌한 얼굴로 보석을 노려보며 이것이 자기 것이라 주장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연극은 끝났네, 라이더. 홈즈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게, 이 사람아. 안 그러면 불덩이 속으로 처박히겠어. 왓슨, 이 친구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혀주게나. 이런 중죄를 저지르고도 무사할 만큼 배짱이 두둑한 놈은 아니군. 브랜디를 한 잔 주게. 좋아. 이제야 좀 사람 같아 보이는군. 정말이지 보잘것없는 조물의 기로구먼. 라이더는 잠시 비틀거리며 거의 쓰러질 뻔했으나 브랜디가 들어가자 뺨에 약간의 핏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추궁하는 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거의 모든 단서를 손에 쥐고 있고 필요한 증거도 다 가지고 있네. 그러니 자네가 내게 말해줄 것은 별로 없지. 하지만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그 사소한 부분도 정리하는 게 좋겠군. 라이더, 자네는 모카 백작 부인의 이 푸른 보석에 대해 들었겠지? 캐서린 쿠색이 말해줬습니다.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군. 부인의 시녀 말이지. 그래,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갑작스러운 부의 유혹이 자네에겐 너무 컸던 게지. 자네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그 유혹에 넘어갔으니 말이야. 하지만 자네는 수단이 아주 고약했어. 라이더, 자네는 아주 그럴싸한 악당이 될 자질이 있어 보이네. 자네는 백완공 호너가 전에도 비슷한 일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가 더 쉽게 의심받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 그래서 어떻게 했나? 자네와 공범인 쿠색은 부인의 방에 수리할 거리를 만들었고, 호너가 불려오도록 손을 썼지. 그가 떠나자 자네는 보석함을 털고 비상을 걸어 이 불행한 남자를 체포되게 했어. 그러고 나서 자네는... 라이더는 갑자기 카페트 위로 몸을 던지더니 내 친구의 무릎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자비 베풀어 주십시오. 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요.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요. 두 분의 가슴이 무너질 겁니다. 전에는 단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성경에 대고 맹세할게요. 오, 제발 법정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제발요. 의자로 돌아가 앉아 홈즈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비굴하게 기어다니며 빌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피고석에 앉아있는 불쌍한 호너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겠지. 도망가겠습니다. 홈즈 선생님. 나라를 떠날게요. 그러면 그에 대한 기소도 근거가 없어져 풀려날 거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제 다음 막에 대한 진실을 들어보지. 어떻게 보석이 거위 속으로 들어갔고 그 거위가 어떻게 시장에 나오게 된 건가? 사실대로 말하게. 그게 자네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니까. 라이더는 바싹 마른 입술을 혀로 핥았습니다. 선생님, 일어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호너가 체포되자마자 저는 당장 보석을 가지고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언제 제 몸과 방을 뒤질어 들이닥칠지 몰랐으니까요. 호텔 안에는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심부름을 가는 척 밖으로 나와 누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나는 오크숏이라는 남자와 결혼해 브릭스턴 로드에서 살고 있었는데 시장에 내다 팔가금류를 살찌워 키우는 일을 하고 있었죠. 가는 내내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경찰이나 형사처럼 보였습니다. 추운 밤이었는데도 브릭스턴 로드에 도착했을 땐 얼굴에 땀이 비 오듯 쏟아지더군요. 누나는 제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하냐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호텔에서 일어난 보석 도난 사건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렇다고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뒷마당으로 나가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고민했습니다. 저에게는 예전에 모즐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타락해서 펜턴빌 감옥에서 막 복역을 마친 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만났을 때 도둑질이 수법과 작물을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그의 약점 한두 개를 알고 있었기에 그가 배신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킬번에 가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보석을 돈으로 바꾸는 법을 알려줄 테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그곳까지 안전하게 간단 말입니까? 호텔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겪은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든 붙잡혀 몸수색을 당할 수 있고, 그러면 조끼 주머니에서 보석이 나올 텐데 말이죠. 그때 저는 벽에 기대어 제 발치에서 뒤뚱거리며 돌아다니는 거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세상 그 어떤 명탐정도 이길 수 있는 기막힌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누님은 몇 주 전부터 크리스마스 선물로 거위 한 마리를 골라가라고 하셨고, 약속은 꼭 지키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위를 챙겨가되 그 안에 보석을 넣어 킬번까지 운반하기로 했죠. 마당에 작은 헛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뒤로 거위 한 마리를 몰았습니다. 꼬리에 검은 무늬가 있는 아주 크고 흰 놈이었죠. 저는 그 놈을 붙잡아 부리를 벌리고는 손가락이 닿는 데까지 깊숙이 목구멍 안으로 보석을 밀어 넣었습니다. 거위가 꿀꺽 삼켰고 보석이 식도를 지나 모이 주머니로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놈이 날개치며 몸부림치는 바람에 누님이 무슨 일이냐며 밖으로 나오셨죠. 제가 누님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그 짐승 같은 놈이 손에서 빠져나가 다른 거위들 사이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잼, 그 새를 가지고 뭘 하던 참이니? 누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니, 제가 대답했죠. 크리스마스에 한 마리 주신다기에 어떤 놈이 제일 살이 쪘나 만져보고 있었어요. 오, 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몫은 따로 빼두었단다. 우린 그걸 잼의 거위라고 부르지. 저기 있는 커다란 흰 놈이야. 전부 26마리인데 내 것 한 마리, 우리 것 한 마리, 그리고 시장에 내다 팔두탈한다. 고마워요, 맥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방금 제가 만졌던 그 놈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다른 놈이 3파운드는 더 무겁단다. 너 주려고 특별히 살찌운 놈인데. 상관없어요. 아까 그 놈으로 지금 바로 가져갈게요.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 좋을 대로 하렴. 누님은 약간 기분이 상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놈을 원하는데? 저기 무리 한가운데 있는 꼬리에 검은 무늬가 있는 흰 놈이요. 그래, 알았다. 잡아서 가져가렴. 홈즈 선생님, 저는 누님 말대로 그 새를 잡아 킬번까지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제가 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는 숨이 넘어갈 듯 웃어댔고 우리는 칼을 가져와 거의 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보석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심장은 얼어붙었고 무언가 끔찍한 실수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거위를 내버려 두고 누님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 뒷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거위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맥이, 거위들이 다 어디 갔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상인에게 보냈단다, 잼. 어느 상인요? 코번트 가든의 브레킬리지라는 사람이다. 그럼 제가 골랐던 놈처럼 꼬리에 검은 무늬가 있는 놈이 또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잼, 꼬리에 무늬가 있는 놈이 2마리였단다. 나도 도통 구분을 못하겠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저는 브레킬리지라는 상인에게 죽어라 달려갔지만 그는 이미 물건을 몽땅 팔아치운 뒤였고 거위들이 어디로 갔는지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선생님께서도 직접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는 늘 그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누님은 제가 미쳐가는 줄 압니다. 가끔은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인격과 맞바꾼 그 부귀영화는 손에 대보지도 못한 채 낙인 찍힌 도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느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는 얼굴을 감싸쥐고 격렬하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라이더의 거친 숨소리와 홈즈가 손가락 끝으로 탁자 가장자리를 규칙적으로 툭툭 두드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내 친구가 일어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게, 홈즈가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오, 신의 가호가 있기를. 군더더기 말은 필요 없네. 당장 나가.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당탕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거리에서 멀어져가는 급한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왓슨, 홈즈가 진흙 파이프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경찰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려고 고용된 건 아니지 않나. 호너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저 친구, 라이더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테니 그에 대한 기소는 무너질 수밖에 없네. 내가 범죄를 묵인하는 꼴이 되겠지만 어쩌면 한 영혼을 구제하는 일일지도 모르지. 저 친구는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못할 거야. 너무 지독하게 겁을 먹었거든. 지금 감옥에 보낸다면 평생 상습범으로 만들 뿐이네. 게다가 지금은 용서의 계절 아닌가. 우연히 우리에게 아주 기묘하고 별난 문제를 던져주었고 그 해결 자체가 보상이 된 셈이지. 의사 양반, 미안하지만 벨 좀 눌러주겠나? 이제 또 다른 조사를 시작해보자고. 이번에도 새가 주인공인 조사 말일세. 이렇게 해서 푸른 카벙클의 모험이 끝났습니다. 홈즈의 관용 덕분에 라이더는 새 삶의 기회를 얻었고 왓슨과 홈즈는 맛있는 도요새 요리를 즐기게 되었네요.